예, 당일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건물이 흔들리고 해서 대피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경남엔 그리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 창문이 떨어져서 부서진다든지 담벼락이 넘어진 곳 이렇게 해서 한 5건 정도의 미미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량, 터널, 도로와 같은 이런 이제 공공시설물들을 저희들이 늘 안전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비교적 규모가 적은 특성관리 대상 시설은 한 6,500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재난의 위험 등급에 따라서 그 건물의 위험 등급, 시설물의 위험 등급에 따라서 A부터 E 등급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교량이나 터널 같은 이런 시설물들은 정부와 함께 시설관리안전공단과 함께 이렇게 긴급 점검을 또 실시를 해서 지진으로부터 큰 피해가 없었는지 또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전 10년보다는 지진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진이 발생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경북 포항에서 경주에 이르는 그 사이 구간에 활성화 단층, 소규모 활성화 단층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왕산 단층이라든지 이렇게 유계 단층이라든지. 그래서 이 지역에 대규모 이렇게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경남의 양산 단층 인근 지역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경남 동부 지역은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도민들께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해마다 보게 되면 규모 5.0 정도의 지진은 한 10년 내 15년마다 한 번씩 역사적으로 보면 나오고, 규모 6 내지 7 정도의 지진은 한 300~400년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진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침착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침착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다르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상이나 이렇게 상 밑에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고 있다가 지진이 멈추면 출구를 확보를 하고 2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나 전기를 차단하고, 그리고 이제 밀폐된 공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셔서 넓은 평지 쪽으로 또 머리를 보호하면서 조심조심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진을 대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령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2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은 전부 다 내진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엄격히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우리 도에서도 이제 이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 한 3,900여 곳 정도가 일이 됩니다만은 이곳에 이제 내진 설계를 보강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강화되니까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또 더 강화되고 해서 지금은 한 43% 정도의 공공시설물 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마다 이 한 건물의 대략적으로 산술 평균적으로 이제 내진 보강을 하는 비용이 한 4억 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만은, 이게 이제 2020년까지 55% 정도 더 올리려고 하면 1,800억 원 정도의 더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예산 투쟁도 하고 정부랑 같이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걱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너무 도민들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건물인 경우에는 이미 88년부터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에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해당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이런 6층 이상의 아파트들은 다 내진 설계를 지금 그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이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그 이전에 지어진 작은 규모의 오래된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위험하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산세와 취득세와 같은 이런 세제 감면 지원 혜택도 주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진 설계가 되도록 하는 그런 건물을 짓도록 유도해 나가는
이런 우리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많은 홍보도 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더 많은 내진 설계가 오래된 건물일수록 내진 설계가 잘 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오래된 건물일수록 안 된 건물은 철저히 저희들이 또 매 반기별로 막 다니면서 이렇게 그 점검을 하고 그랬거든요. 평소에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사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저도 큽니다. 도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원전 사고로 순수하게 지진으로 인해서 원자로가 붕괴되거나 폭발해서 발생한 사례는 지금까지까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지 못한 강한 지진이 나서 방사능이 유출됐을 경우를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24개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근데 경남이 제일 가까운 곳은 부산과 울산의 경계 지역인 호리에 6개 정도의 발전소가 지금 가동되고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여기부터 제일 가까운 지역이 양산입니다. 20 내지 24km 정도 원점에서 구역을 설정해 놓고 만약 방사능이 원자력 발전소 구역 전체를 넘어서 나올 때는 군경과 함께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긴급 방호약품을 지급을 하면서 인근 지자체로 67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대피하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주가 그 정도 범주가 만일의 경우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원자로 내부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되게 되면 즉시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났을 경우에도 저희들하고 통화를 해서 원자력 발전소 내부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 그렇게 하는데 첫 단계가 바로 그 단계입니다. 그런데 만약 방사능이 유출된다 할 때 원자로 내부에서 방사능이 이제 유출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백색 비상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한테 통보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 향후 일어날 조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색 비상경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사능이 원자력 건물 밖으로 나왔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청색 비상경계가 발령이 되어지면서 도에 방사능 방제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구성이 되어져서 주민들을 소개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긴급 대기 상태에 들어가고요. 만약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구역 자체를 벗어났을 경우에 이때는 주민들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질 체험이 또 중요하거든요. 이 체험장은 2곳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특히 양산 지역 같은 경우 지역 민방위 대회에 지진 체험장이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겠고, 앞으로 이제 보다 더 많은 교육을 위해서 합천에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는 도민안전체험관에 한 120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안전체험관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지진체험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지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예, 작년에 경주 대지진이 이어서 포항 대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렇게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기 대응에 이르기부터 사후 수습에 이르기까지 저희 도와 정부는 착실하게 그동안 많은 훈련도 해왔고 이렇게 확실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와 정부를 좀 신뢰를 하시고 평소에 침착하게 지진 대피 훈련을 하는 그런 행동 요령을 좀 숙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안전 딤돌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앱을 깔아서 그런 재난 정보를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늘 자기 스스로 자기 집과 재산과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우리 도민들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